사게데미스 이스턴 DNA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염기 서열 분석이 이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물 다양성이 조사되었습니까? 생물학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는 개발자라면 자연 DNA의 염기 서열은 놀라운 자원이지만 신비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메타 유전체학, 메타제노믹 사포의 발견과 좋은 DNA를 찾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공학 응용 분야를 위해 더 나은 효소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얻기 위한 두 가지 큰 전략이 있습니다. 단백질 공학을 사용하여 기존 효소를 변형할 수도 있고 자연에서 메타 유전체학, 메타제노믹 발견이라고 하는 새로운 효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긴코에서는 종종 동시에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조공장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메타 유전체학, 메타제노믹 발견 문제는 자연 철학의 사고 실험의 일종으로서 나에게 흥미롭다. 마치 우리가 과학에 의해 기술된 모든 효소를 보면서 그래,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자연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더 좋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DNA 염기서열 공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탐구했는지를 과대평가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유죄입니다. 제 커리어에서 언급하나 마이든 횟수나 효소를 찾으러 다녔고 그것이 이미 설명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당연하게 여기고 그 효소가 충분할 것이라고 가정한 적이 있습니까?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즉, BLST는 우리를 망쳐놓았습니다. 가장 큰 공개의 DNA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인 젠뱅크를 살펴보십시오. 1982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젠뱅크에는 시퀀스 데이터의 약 2배, 10에서 12번째 거듭 제곱 염기쌍이 있었습니다. 이는 DNA의 테라베이스 2개, 즉 100만 개의 뉴클로티드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자연의 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DNA 데이터베이스 2015년에 지구의 총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발표된 추정치는 10에서 31번째 거듭 제곱 염기쌍에 가깝습니다. 자, 저는 이 비디오에서 너무 기술적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제 계산에 따르면 젠뱅크보다 약 무한대가 1조 배 더 큽니다. 자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이 훨씬 더 커서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개념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타유전체학, 메타게노믹 발견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DNA 염기서열은 사실상 바닥이 없는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염기서열 정보의 한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유형의 효소는 이미 설명되었을 수 있지만 자연은 다른 서열, 다른 구조 및 다른 기능적 프로필을 가진 다른 변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긴코가 고객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동기입니다. 우리는 이를 UMDB (Unified Metagenomics Database라고 부릅니다. 자, UMDB는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쓸모 없어지는 종류의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발견에 사용할 수 있는 약 20억 개의 유전자 가치가 있는 독점 염기서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니프로트와 같은 잘 알려진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약 2억 5천만 개의 유전자와 비교된다. 다음은 메타유전체학, 메타게노미스 발견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최근의 예입니다. 한 고객이 효소를 만들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화학 공정의 일부로 사용되는 탈수소 효소였습니다. 화학 반응은 응용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인 효소 요구사항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활성이 높고 표적 분재 특이적이며 공정 조건에서 작동하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공개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에 이 효소에 알려진 예가 있었지만 너무 느렸습니다. 흐르는 더 빠른 교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 UMDB를 사용하여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500개의 후보 효소를 식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발현하기 위한 DNA를 구축하고 그들의 활동을 테스트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효소 서열 공간의 투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광활함을 시각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적어도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블랙닷은 이미 알려진 효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드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파란색 점은 합성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선택한 효소를 나타냅니다. 총 500개. 빨간색 점은 가장 실적이 좋은 점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씨앗 효소와 결국 발견한 씨앗 효소 사이에는 염기서열 유사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경우 약 33% 염기서열 일치였습니다.
진화나무의 완전히 다른 부분. 단 11배 더 빠릅니다. 이것은 불투명한 결과였습니다. 고객이 찾고 있던 바로 그것, 성과 목표보다 더 우수합니다. 자, 이것은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입니다. 메타게놈 검색, 항상 이런 식으로 적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DNA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첫째, DNA의 순전한 크기로 귀결됩니다. 효소 염기 서열은 당신이 그것을 찾을 수 있기 전에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AI 안내 검색 도구의 품질입니다. 이거의 매우 큰 효소 우주에서 관리 가능한 수의 테스트 후보로 얻는 방법입니다. 셋째, 테스트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검색은 항상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는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위에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더. 제 생각에는 DNA에서 어떤 기능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DNA 데이터베이스는 자연의 다양성,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AI 도구는 매우 좋은 후보자와 매우 좋은 후보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동화 능력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연이 제공해야 하는 것의 극히 일부만 탐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메타 유전체학, 메타게노미크 발견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계속 개선될 것입니다.